상사가 싫어서 엉거주춤하거나 적당히 하게 되면 저성과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사를 떠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그 전에 최대한 노력해 본 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성과자로 전락하기 전에 떠나십시오.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환기업경영원 이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적당히 하려면 상사를 떠나라 입니다. 상사 때문에 적당히 하려면 상사를 떠나십시오. 상사를 떠나기 어렵다면 회사를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엉거주춤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됩니다. 상사가 기분 나빠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복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상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저성과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성과자로 전락하게 되면 부서를 옮기는 것도 회사를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성과자와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는 아무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를 옮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경력사원이 저성과자로 전락하게 되면 평판 조회를 통해 상대 회사에서 알게 되고 결국은 회사도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도 저성과자를 채용할 회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과자로 전락하기 전에 회사나 상사를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다음 질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나는 현재 나의 능력을 몇 프로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자기 능력의 60% 이하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이 상사에게 있든 자신에게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면 상사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도 한 번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력은 자신의 평판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원인이 상사에게 있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봐야 합니다. 나는 상사와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상사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만약 흔적이 별로 없다면 상사를 떠나기 전에 상사와 관계 개선 노력을 좀 더 해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해본 곳이 많다면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나는 상사와 관계 개선을 위해 더 이상 노력해 볼 것이 정말 없는가? 그 말은 사실인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얻은 답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된다면 상사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사나 당신에게 모두 이익입니다. 만약 방법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되면 그 방법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실행해 보십시오. 꼭 성공하겠다는 마음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본다는 자세로 상사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이런 노력을 한 후에 상사나 회사를 떠나게 되면 주위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왜 필요할까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판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할까요? 이는 옮겨가는 부서나 회사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은 부서를 옮기든 다른 회사로 옮기든 자룰 수 없는 꼬리가 되어 따라다닙니다. 마지막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상사를 떠나겠다는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안에 최대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정하게 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군대에서 거꾸로 매달려도 세월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소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해방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왔는데도 해방이 되지 않자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에는 해방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고통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헤어질 상사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관계에서 노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연습 삼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아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셋째, 절대 상사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사를 비난하는 사람을 좋아할 상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부하로 채용하게 되면 자신도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사를 떠날 시간을 스스로 정했다면 다음은 언제 상사를 떠날 것인지 상사와 의논하십시오. 운이 좋으면 상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논이 어렵다면 통보도 좋습니다. 이는 상사를 준비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내 이동을 원한다면 상사가 싫어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역량 향상을 위해 부서를 옮기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생각이 없다면 절대 아무 준비 없이 회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상사와 좋은 관계 유지는 직장 생활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붙는 숙제입니다. 이를 간과한 채 직장에서 높은 관리자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든 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당신도 상사가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여 사전에 상사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드는 상사에게는 좋은 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라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됩니다. 상사 입장이 되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참 많아집니다. 직장을 은퇴한 사람이 지금은 상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상사 스트레스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게 되고 업무 효율도 떨어집니다. 조직 내 이치도 흔들려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훌륭한 잠재적 기회를 아까운 줄 모르고 포기하게도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사와 관계가 나빠진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연습처럼 해볼 것을 권합니다. 상사와 관계가 나빠진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인 제공자가 상사일 수도 있지만 자신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사와 관계가 나빠진 원인을 제공한 생각들입니다. 상사와 좋은 관계 유지는 업무가 아니다. 상사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상사와 의사소통은 중요하지 않다. 상사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정사항에 한번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 겉으로는 따른 척 한 후 일을 대충 해야 앞으로도 일이 편하게 된다. 상사 나이가 어려서 걱정하고 싶지 않다 등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다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상사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정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결정된 상사 지시에 반대하고 싶다면 공개석상이 아니라 1:1 면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토의 시간이라면 반론을 제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사에게 반론 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반대하는가? 실패가 두려워서인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건가? 일이 늘어나서인가? 감당 못해서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십시오.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당신은 비난하는 사람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되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상사의 지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는 2번까지만 하십시오. 3번째는 상사 지시에 진정성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실패를 기대하면서 잘못됐을 때 내가 반대했잖아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상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신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조차 파악 못하는 상사라면 그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이유와 어떻든 상사와 관계가 나빠지면 많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상사가 싫어서 엉거주춤하거나 적당히 하게 되면 저성과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사를 떠나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그 전에 최대한 노력해 본 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성과도로 전락하기 전에 떠나십시오.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장에게도 고객이나 이사회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사와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콘텐츠 제공에 많은 에너지를 주시는 겁니다.
유호택 교수였습니다.